여러분, 실손보험이 적자라서 난리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험료를 오르지 못하게 하고요. 반면에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아졌으니까 병원을 그만큼 더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수지가 쉽게 말하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보험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게 푸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온 사방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온 사방에서. 예. 이게 기재부를 통해서 뿌린 것만도 아니고요. 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뿌린 것만도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뿌린 것만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뿌렸어요. 모두가. 그런데 실손보험료는 정부가 못 올리게 막은 거예요. 국민 부담된다. 이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손보험으로 백내장을 수술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게다가 백내장은요, 이게 수술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50만 원 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고요. 뭐 3천만 원 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에 준 타격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 3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가지고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수술하는 게 쉽게 말하면 된소리를 맞았어요. 왜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난 6월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자마자 말입니다. 보험사들은 아니 백내장 수술하는데 왜 입원해서 치료해? 통원치료하면 될 거 아니야? 통원치료.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원 치료를 할 때는요, 이게 많게는 보험금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5천만 원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요, 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면. 그러면 5천만 원 받던 게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과들이 뭐 브로커를 동원해서 백내장 수술하라 이런 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급속도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줄어든 게 말입니다. 지난 3월에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가 9,343건이었습니다. 근데 7월에 말입니다. 7월에 지금 건수가 여러분 450건이 될까 말까 하는데 450건. 그러면 95%가 줄어드는 겁니다. 95%가. 아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아파서 수술을 하면 진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잉 진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게다가 브로커를 동원해서 지금 백내장 수술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본인은 치료비가 0원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백내장 수술할래 하면서 쫙 몰려들었던 탓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딱 터지자마자 7월에는 450건까지 두둑 떨어진 거예요. 폭락한 거죠. 폭락. 이제는 백내장 수술을 통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돼. 안과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다른 비용들도 지금 다 내려갔어요. 기본적으로 다초점 수술 건수가 9,343건에서
45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60대 미만 환자 비중이 55%에서 37%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초점 렌즈 가격도요 511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꿔놨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안과에서 수술하는 건수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백내장 수술 상위 50곳 중에 서울 강남이나 서초구 비중은요 이제 34곳에서 17곳으로 무려 50%가 떨어진 거예요. 50%.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 말입니다.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당연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을 적용을 하면 영원이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심각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잉진료는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과잉진료였는지. 2019년 1,500건 그리고 2020년 2,000건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요 2021년에는 2,977건 심지어 말입니다. 2022년 1월에는 한 달에 3,644건이고 2월에는 4,875건으로 늘어나더니 3월에는 9,343건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보험의 허점을 활용을 해서 과잉진료를 한다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런 과잉진료는 진짜 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잉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이게 수술을 받고 싶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그게 이제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백내장 보험금을 놓고 말입니다. 보험사하고 소비자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보험사들은요 일단 고객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안과들 있잖아요. 안과. 문제의 안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 안과들에게. 어떤 구상권이냐.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실손보험금을 백내장 특히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두고 이게 이제 논쟁도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구나. 대법원 판결 하나가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꿔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잉진료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못한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굳이 지금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과유불급이라고 하나요? 저는 반드시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